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9월 30일에 있었던 시험 LC가 어떻게 나왔었는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일단 난이도를 보시면 굉장히 무난한 상태였어요. 파2가 지금 별 3개 반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토익 유형을 따로 공부를 하셨으면 쉬웠어요. 왜냐면 신토익 유형도 이제 자리가 잡혀서 나왔던 애들이 또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표현들이나 패턴들이 반복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신토익 유형을 따로 그 반복되는 패턴들을 준비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는 아 이거 또 나왔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쉬운 거였고 그렇지 않고 신토익을 따로 공부 안 하셨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2인 그림이 좀 많이 나왔어요. 평균보다 많이 나왔죠, 2인 그림이.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나오는 패턴은 4가지 패턴에서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오답들이 이렇게 있었고 이제 보시면 특이한 문제 같은 경우는 글쎄요. 그러니까 빙 PP가 원래는 오답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제 사람이 나와서 그 행위를 하고 있거나 무엇이 디스플레이 되고 있을 때에는 빙 PP도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나머지는 뭐 그림하고 단어들을 연결하면서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오답을 자 타이핑하고 있지 않아 뭐 플러깅 인터 뭐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아 리칭 폰은 이렇게 팔을 뻗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오답을 지우면서 접근하시면 정답이 남는 식으로 평이한 수준의 어휘와 문제들이었습니다. 포괄적인 게 답이고요. 스택이란 단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었죠. 자, 파트 2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단은 when, where, how, why 문제가 있었고 두동사, 비동사, 해부동사, 조동사 그리고 평서문 그 다음에 난이도 문제라는 건 어떤 이제 그 간접 상황이라든지 모르겠다 유형이라든지 제3자한테 물어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요새 얘가 좋아하는 신토익 패턴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잡으셔야 되는데 마라톤 특강을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거 또 나왔네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I thought 구문이 나왔었죠. 나는 뭐라고 생각했는데 제3자 얘기가 자꾸 나와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 누구한테 물어봐. 모르겠다 문제가 이제 어포인트먼트 노트를 내가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모르겠다 유형은 항상 지금 나오고 있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간접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황이라든지 관련 상황으로 설명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who를 물어봤는데 자 장소로 대답한다든지 그러니까 who gave it to you 그랬는데 자 I bought it from the store 그러니까 스토어에서 샀어요. 그러면 who가 답이 안 될 것 같죠? 예를 들어서 when이라고 물어봤는데 자 we have 3 more candidates to go 그랬어요. 그러면 인터뷰 3명을 더 하면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when이라고 물어봤다고 딱 when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고 자 인터뷰 3명만 더 하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빈출 부사들이 있어요. 아 이런 거 나오면 답이야. 뭐 이런. 그러니까 벌써 보시면 신토익 패턴들이 따로 이렇게 변경, 취소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트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라톤 특강을 들으셨으면 이런 신토익 유형에 대해서 리스트업된 게 보완이 됐어요. 그러면 이번 시험이 쉬웠어요. 왜냐하면 나오는 어떤 이거 또 나왔네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지난 2년간 그러니까 신토익이 시작되고 나서 얘네들은 이미 이제 어떤 안착이 됐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뭐 질문과 답변 외에 추가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조금 더 정리해서 공부를 해 놓으셨으면 어렵지 않았는데 자 기본적으로는 14개의 문제였는데 요새 이제 요게 뜨는 바람에 이제 조금 유형이 난이도가 생겼는데 요쪽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죠 최근에. 그러니까 이것도 패턴화를 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후 같은 경우는 어떤 패턴화가 있냐면은 여기 이제 쉬운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when 그러면 시간, how 그러면 뭐 형용사, where 그러면 장소. 자, 두 동사로 물어봤어요. yes, no로 대답해요. 뭐 이런 식의 기본형들이 일단 이제 좀 깔려줬고요. 한 40% 정도. 그 다음에 아주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who에서 자,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요번에 얘하고 그 다음에 someone from, someone in 뭐 이런 someone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신토익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어떤 것들을 공부하게 돼 있냐면 who 그러면 사람 이름으로 대답해요. 이런 옛날 스타일 말고 자, who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나는 아니야. 자, 지난 시험에도 Who will attend the seminar인데 난 지난주에 참석했어. 뭐예요? 나는 아니야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아니야 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요새 뜨는 표현이죠. Who 누가 가기로 되어 있어요? 난 지난주에 갔다 왔어. 나는 아니야. 나도 몰라. 나는 그때 출장 가. 난 다른 일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아예 패턴화가 돼서 자리를 잡았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who should I call 그랬을 때 꼭 who가 사람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장소일 수도 있고 전화번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래서 네 번호가 네 데스크 위에 있다. 요새는 who로 물었는데 자꾸 장소로 나오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Who told you? 누가 얘기해줬어? 그랬더니 I read it from the newspaper. 신문에서 읽었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는 거죠. 게다가 요새 또 대세 중에 하나가 someone, anyone, 뭐 no one 이런 이제 무엇으로 대답한다? 부정대명사로 대답한다. 즉 여러분들이 파트는 이 이제 패턴 강의를 좀 들으셔서 뭘 물어보면 뭘로 대답해요 라는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이 사실은 그 데이터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이번에 파트가 쉬웠고 없었던 사람들한테는 낯설었고 웬으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아니라 2명만 더 인터뷰하면 끝나요. 이런 거였고요.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그리고 이제 why question의 반문은 두 종류가 있죠.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하는 이런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 when, where, how, why로 추가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후기 강의에서 다룰 수 없고 좀 더 구체적으로 둘로 패턴을 나누는 그런 강의들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건데 자꾸 뭘 물어보던 When is the deadline of the project? 리베카가 하고 있는데 자 예를 들면 when 언제 끝나요 프로젝트가? 아니면 what is the topic of the project예요? 뭘 물어보던 간에 리베카가 하고 있어. 뭐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how is it going? 리베카가 하고 있어. 나 몰라. 이런 얘기거든요. 제3자를 동원시키는 표현이 요새 매달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는 뭘 물어보던 간에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모르겠다 표현이죠. 지금 보시면 내가 지금 어포인트먼트 북이 없으니까 언제가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문제들도 이제 많이 패턴화가 돼 있다. 예를 들어서 today예요. 또 tomorrow. 이게 가정법이거든요. 난 내일인 줄 알았는데 I thought로 시작하는 답변들이 또 트렌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에 파트 시험을 잘 보셨으려면 결국은 뭐냐면 이 신토익 이후에 이제 파트를 얼마나 얘네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토익 이후에 파트에 추가된 패턴들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많이 알고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자연스럽게 듣고 대답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시험 영어라는 건. 자, 파3 난이도 무난했고요. 출제 패턴들도 거의 뭐 비슷했고요. 이런 건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기본의 틀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도 이제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난이도를 어떻게 올려요? 예를 들면 수동태를 묻는 문제는 자, 여자 수동태 문제예요. 그럼 남자 대사의 답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방 대사에서 답이 나온다든지 이런 이제 약간의 트리키한 함정들의 패턴들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들어가셨어야 문제 풀기가 좀 쉬웠을 거고 but이나 however 뒤에 답이 있다든지 아니면 표를 푸는 방법, 지도를 푸는 방법, 따옴표를 푸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트레이닝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지 일단 가서 듣고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죠. 답의 위치는 항상 정해져 있었고요. 이번 시험 굉장히 무난했습니다. 사실. 트레이닝 그대로 나오고요. 아웃피팅. 이게 지금 보시면 키워드들을 잘 연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업데이트 웹사이트. 그런데 남자가 그러니까 요새는 이 대명사도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I를 얘기하느냐, You를 얘기하느냐, 아니면 제3자인 he, she 이런 클라이언트를 얘기하느냐. 그래서 대명사를 따라가면서 자 여자가 You라고 했지, 남자가 I라고 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좀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치는 이제 분명한 건데 키워드예요. 여자가 좋다라고 한 게 뭐냐고 그랬지? 여자가 now 지금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게 아닌데 뒷부분을 자꾸 들으신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옛날 거는 저기 뭐예요? 인컨비니언트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기쁘다. 새로 생긴 게 기쁘다 했으니까 위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기쁘다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앞부분까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너 이번에 무슨 프로젝트 맡았어? 그러니까 얘가 나 이 회사 일을 맡았어. 근데 우리가 이거를 광고를 보낼 때마다 걔는 자꾸 수정을 해달라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내가 맡은 어카운트라는 게 꼭 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계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트레이드, 비즈니스 이것도 한 계좌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오고 가는 계좌만 계좌가 아니라 거래 또 한 계좌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걔네랑 어카운트가 예를 들어서 이제 커스메틱 부분에 그쪽에서 거래를 하고 있으면 그쪽에 어카운트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트레이드나 아니면 비즈니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맡은 게 커스메틱 회사의 일을 맡아서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광고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 이 코스메틱 거래처에 광고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은 I가 누구야, You가 누구야, 클라이언트가 누구야 이걸 구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영어에 대한 감각이 어느 정도 있으셔야 돼요. 자, 이것도 지금 보시면 위아래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자 화장품 그 회사 거기 화장품은 얘가 막 컴플레인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맞장구를 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맨 처음에 왔을 때 그 거래처를 내가 했었는데 뭐 똑같은가 보네, 여전한가 보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 그 문제 너가 지금 컴플레인 하는 걸 나도 이해해. 이런 따옴표 문제는 따옴표의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 내용을 포괄적으로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답으로 빼주셔야죠. 지금 보시면 이제 A, B, C, D는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들린다고 했습니까? A, B, C는 들리지 않고 A, B, C, D에 있는 나머지가 들린다고 했으니까 A, B, C, D에 지금 뭐가 있었냐면 지금 보시면 얘가 어떤 문제를 한번 볼까요? 시팅 차트인가요? 식당들, nearby 식당들. 자, 62번 문제였네요. 얘는 A, B, C, D에 뭐가 있었냐면요. 자, 이 레스토랑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는 듣기를 뭘 들어야 돼요? 얘네가 들리는 게 아니라 이걸 들어야 되거든요. 이걸. 그런데 자 마지막에 뭐뭐뭐 스트리트이라고 언급을 해주면서 답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AB표 시각자료는요. ABCD에 있는 건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ABCD 말고 그 나머지 정보를 들으시면서 ABCD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파4도 상당히 무난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문제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쭉 한번 읽어보실게요. 우리 연구실에서 워낙 지금 뭐 자세하게 이렇게 넣어주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읽어보시고요. 이제 기억들이 나시나요? 화면들 멈춰서 아 저런 내용이었지? 그래서 뭐가 답이었지?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어디를 물어봤었어? 뭐가 문제였어? 이런 것들이 정리가 지금 다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해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보실게요. 이것도 지금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위에 한 줄, 아래 한 줄을 들었어야 되는데 아래 한 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You might have luck taking a picture. 사진을 찍을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 컴플레인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already called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컴플레인을 해결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지금 보시면 특이한 건 A, B, C, D가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들리는 게 아니라 듣기는 이걸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들리면서 답이 나오는 A, B, C, D가 나오면 여기는 보지 마세요. 들을 때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조금 빠르게 우리가 정리를 해봤는데 파4는 워낙 지금 요약 정리를 문제만 다 해드렸기 때문에 화면을 살짝 멈추면서 저거 나왔었어. 저거 나 맞았어. 틀렸어.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후기 강의는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 요즘 LC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최신 트렌드에 대한 정보. 그래서 무료 강의들 최신 신토익의 LC 무료 강의들을 파트별로 정리해 놓은 강의들이 많아요. 제 강의에도 마라톤 특강도 있고 하니까. 일단 파트별로 뭐가 새로 나오고 있고 뭐를 자주 물어봐요. 이래서 뭐가 자주 답이 돼요. 요즘은 이런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좀 얻으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풀든지 시험을 보시든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